자, 이마트 좋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도 기준으로 PER도 8 정도고, 그죠? PBR 0.5 저평가예요. 별도 기준으로. 자회사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13으로 올라가고 12개월도 10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높죠.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이익은 많이 좋은데 별도 기준으로 작년도 실적을 보게 돼 2020년이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한 3천억인데 순이익은 5,600억이에요. 그래서 PBR이 요거 기준으로 PBR이 요건 순이익이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PER이 8인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8이 좀 안 됩니다. 10이 좀 넘어가요. 물론 순이익 자체는 이제 이마트가 벌어들이는 진짜 수익이 순이익이죠.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마트가 이마트의 본연의 직업으로 번 돈입니다. 다른 걸로 번 돈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합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식당 사장이라면 식당 사장으로 벌어들인 돈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식당이 어려워서 저녁에 무슨 다른 직업 예를 들면은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신다든가 해서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순이익. 식당이란 여러분의 주 업종으로 한 그게 영업이익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을 잘해야지 저녁에 끝나는 대리운전으로 큰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거의 5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났었어요. 그죠? 그걸 생각한다면 향후에 이마트가 좀 더 좋아질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긴 기간 동안에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 이거 말고도 예전에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그랬습니다. 미국 법인을 만들면서 뭘 인수해서 미국 법인을 만들었죠. 그럴 때 그 위험성을 보고 주구장창 외국인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도전에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작년의 실적이 2019년도보다 좋아지게 된 이유는 코로나 특수가 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식당에 가기보다는 이마트 가서 본인 집에서 많이 해먹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은 다시 2019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향후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서 우리가 신선식품을 더 빠르게 택배로 받게 된다면 과연 가격 대비 그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싼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잠깐 코로나 특수로 올라버린 작년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다. 물론 근데 2018년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걸 코로나 특수만으로 앞으로 더 무조건 안 좋아질 거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이번 신선식품,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신선식품을 대체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여러 것을 골라서 장보아오는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마트를 매우 많이 이용하는데 왜냐하면은 혼자 살다 보니 밥하기 귀찮을 때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초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러 가서 다른 생수나 아니면 과자나 그런 거를 추가로도 사오기다. 과자도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사는 게 싸지만은 여러분이 과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개를 사서 쌓아놓는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이 먹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세제나 휴지나 그런 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싸니까는 시켜서 쓰지만은 식품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 간장이 떨어지면 간장을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10개를 주문해놓냐? 아니죠. 1개를 따로 주문하냐? 그럼 택배비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대형마트가 완전히 사양화되는 일은 힘들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존재. 여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좀 더 신선식품을 식단 위주로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근데 제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가보거든요. 이 경북 지역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가 길 건너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있었죠. 롯데마트가 몇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경쟁에서 밀린 거죠.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마트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새 마트마다 제가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야채는 홈플러스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야채가 좀 이마트가 좀 비싸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식품군도 다르고 다르는데, 근데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이마트가 확실히 앞서 있다. 맛이나 신선도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잘해요. 한국에서 잘하니 미국에서도 잘할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얻어진 고객층을 향후에 유지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미국 진출에 대한 위험도는 좀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를 들어 제 얘기만 듣고 사시면서 앞으로 3개월마다 실적을 확인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매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손절은 여러분 알아서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종목을 분석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손절 다 못 받으려요. 한 100종목 넘게 분석을 남길 건데 제가 어떻게 다 손절을 받으리겠습니까? 3개월마다 이렇게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알려드릴 테니까 실적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돼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버핏이나 피터 린치 등 중요한 투자자들의 얘기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개폭락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칩시다. 이마트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는 이상, 주식에 올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재산을 올인하지 않는 이상 이마트가 내년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더 빨리 우리는 확인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주가는 폭락하는데 이 작년도 이 정도 실적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더 개꿀인 거죠. 그죠? 버핏하고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투자만 하고 주가가 50% 정도 떨어졌을 때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더 투자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다. 가치 투자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히 잘 투자하시고 아니면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든지 정식 투자도 3개월마다 실적 확인하면서 그 양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정식 투자를 이쪽에 더 많이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이런 기업을 잡아서 한 30%를 투자하든 50% 투자하든 일부는 좀 현금을 두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종 메리트가 떨어진다 본다. 나는 온라인의 시대가 온다고 본다 해서 그러면은 뭐 많이 투자 안 하거나 투자 안 하시면 되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